시선과 논단 시간인데요. 시선과 논단은 매월 국정의 중요 이슈를 놓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의 발제를 듣고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게 됩니다. 올 들어 시작한 시선과 논단 10번째, 오늘 주제는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후발 국가 중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흐름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인권 문제 또한 많이 개선 증진됐습니다. 다만 자유권 증진에 비해서 아직 소수자 차별 문제라든가 빈부격차 심화 같은 사회권 분야, 또 기업이나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같은 새로운 인권 논의 영역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우리의 인식이라든가 대응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는 백신 관련 문제도 인권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에서는 근래 주목받는 이런 인권 분야의 중요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대한민국이 인권 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신혜수 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지금 위원이시자 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국내적으로 많은 활동해 오셨습니다. 초기에 정신대 대책협의회 이끌어 오시면서 국제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여성단체 등의 대표 활동들을 하셨고 대학에서도 강의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는 국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해오신 대표적인 전문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대면 참석자들 대표해서 현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사팀의 이재영 변호사, 이재영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신혜수 의원님의 발제를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인권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김만흠 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인권 분야에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처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입법조사처에서 국회의 그런 모든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권이라고 하면 이제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여러 나라가 같이 합의를 해서 만든 국제 인권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73년 됐나요? 세계 인권 선언이 1948년에 그 유엔에서 각국의 합의로 채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선언이니까 그것을 구속력이 있는 인권 조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70여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소위 핵심 국제인권 협약이 9개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자유권, 사회권, 그다음에 대상별로 인종,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그리고 사안에 관해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고문, 그리고 강제실종, 이제 그런 분야로 쭉 9개의 핵심 인권 조약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7개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권이 그 나라가 인권을 존중하느냐 아니냐를 보려면 우선 그 9개의 핵심 인권 조약 중에서 몇 개를 비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9개 중에서 그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그리고 강제실종 협약 그 2개는 아직 비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본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나라의 국민이 국내 절차를 다 소진하고 국제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의정서가 부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정서까지 비준을 해야지 사실은 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그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선택의정서 중에서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두 개만 비준을 했고 아직 사회권규약, 그다음에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의정서는 비준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그 국제조약의 비준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국회의 역할, 국회가 그런 인권조약의 중요성, 또 국내의 그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어떤 불합치되는 그런 그 국내법이 있으면 그것을 정비하고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그런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회의 지금 현재의 체제로는 각 그 소관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아동이나 노인의 인권 같으면 보건복지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인권 같으면 여성가족부가 되겠고, 또 자유권, 사회권, 고문 그런 것은 법무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감독이라고 그럴까 또는 입법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사회권위원회, 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그렇게 이제 긴 이름인데 줄여서 사회권위원회로 하면, 제가 사회권위원으로 지금 3선이 돼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니까 뭐 일자리, 그다음에 노동조합 권리까지 포함해서 일자리, 사회보장, 그리고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문화권 이런 것들이 다 사회권의 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의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모든 그 인권 협약의 기본은 그 세계 인권선언 1조에서 나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와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권의 그 밑바탕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계속 그 묻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네 나라에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느냐. 왜냐하면 각국을 보면 어떤 나라는 이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성차별 금지하는 법이 있고, 또 장애차별, 뭐 연령차별, 그렇게 이제 각 분야별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하나, 둘, 셋, 뭐 넷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제 인권 분야가 확대되고 하니까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지 못하니까 아예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는 그런 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네 나라는 그게 있느냐. 거기에 뭐 이주노동자라든지 또는 이민자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특히 그 성소수자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나라에 따라서 뭐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폭행의 대상이 된다든지 형벌을 받는다든지 수감된다든지 하는 그런 극심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항시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차별이 심한 나라는 더 그 정도가 극심하고, 또는 뭐 그냥 일자리에 있어 차별받는다든지 집을 잘 못 구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요즘의 그 주요 경향은
기업과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인권 문제가 대두될 때는 특히 공권력,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주로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특히 이 초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에서 저지르는 인권 침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그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에콰도르의 그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에콰도르의 광산을 개발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이 한 마을을 뒤덮어가지고 도대체 마실 물 뭐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그런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도 그렇고 대개 이제 외국에 투자를 하는 그런 그 국가 단위 국가가 소유한 기업이든지 또는 사기업이든지 그래서 이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독일이 그 ODA를 줘가지고 터키에서 거대한 댐을 건설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 수천 명이 수몰될 위험에 처하니까 이주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되고 또는 뭐 산림을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을 그 공장을 짓는데 거기에 산림에 기대서 살던 사람들이 다 생계를 잃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서 이 기업 활동을 어떻게 인권적 차원에서 규제를 할 수 있을까? 규제와 감시 그리고 그 모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그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공급망의 전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 인권 침해를 어떻게 그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카펫을 수입해서 파는 그런 회사 같으면 그 카펫이 파키스탄의 어린이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져서 어린이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모든 그 단계, 기업 활동의 단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규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책임을 국가에다가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근년에 들어와서 커다랗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새 심각하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기후 변화와 인권 문제입니다. 사실 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매일 느끼고 있는데 그 기후 변화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또는 기후 변화가 어떻게 그 침해를 하도록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각국에다가 질문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사회권에서 11조에서 규정하는 적정한 생활 수준과 관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생활 수준이라는 게 의식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사는 환경, 깨끗한 자연 환경, 그다음에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주거에 그러니까 이주해야 되는 거, 섬이 수몰되는 거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 문제가 근년 들어서 특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보고서를 심의할 때 당신네 나라에서는 기후 변화를 방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고정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소수자의 인권이 있습니다. 소수자라고 하면 사회에서 그 무시당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보통 노인, 어린이, 여성, 이주노동자, 난민, 무국적자, 성소수자 또는 인종적 소수자 또는 뭐 언어 그 소수자 가운데는 인종적, 언어적, 국적 종교 소수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그 소수 그룹들의 인권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 다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위 인권 선진국 또는 뭐 부유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이주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난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 한도로 자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잘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선진국 같으면 너희가 국민총생산의 그 국제적으로 합의된 0.7%를 개발도상국에 그 국제지원금 소위 ODA로 주고 그다음에 뭐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나 할 것 없이 그 자원을 어떻게 그 부정부패가 없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부패 척결, 그다음에 조세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 사는 그 물품에 부가세가 얼마나 되는가 또는 법인세가 어떻게 되는가 또 하위 뭐 20%가 돌아가는 그런 금액과 뭐 부자 상위 20%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가지고 조세 제도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까지 요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가용 자원을 끌어내서 그것을 그 인권이 보호되도록 일자리와 주거와 또 교육과 건강과 그런 데에 잘 쓰여지도록 얼마만큼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가. 이거 예산 배정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인권 이사회에서 정해진 것은 요새 그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새로 그 환경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는 것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아직 특별 보고관은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깨끗한 환경 문제가 또 새롭게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대두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또 질문 들어오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